Step one, wake up early, gonna rise with the sun. Step two, get some good. 자, 안녕하십니까. 뇌졸라님입니다. 오늘은 특별히 납병동에 대해서 좀 소개하고 또 관련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하고 납병동에 근무하시는 선생님을 제가 특별히 인터뷰 요청했습니다. 오늘 또 우리 보시는 분에게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, 사실 이제 제가 영상을 준비하고 편집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생각보다 이게 힘들더라고요. 근데 선생님들이 이렇게 도와주시니까 좀 힘은 들지만 또 힘을 제가 많이 얻게 됩니다. 또 선생님 또 감사드리고, 예. 우선 이제 제가 납병동 소개를 잠깐 했는데, 또 선생님께서 또 본인 소개와 납병원에 대한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지금 급성기병원에서 일을 하다가 재활병원으로 이직을 해서 한 이 병원에서 7, 8년 정도 근무를 하고 있고요. 저희는 납병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또 다른 말로 일상생활재활센터라고 합니다. 그래서 딱 문장에서 단어에서 딱 보시면 알겠지만 일상생활로 가는 재활을 도와드리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. 저희 납병동은 발병일 기준 이내의 분들이 오실 수 있고, 기본적으로 저희 지금 병원에서는 6개월 정도 치료를 진행하고 계시는 거 있고요. 뇌척수 환자분들 위주로 지금 구성이 되고 있는 거 있습니다. 저희 납병동 이용은 지금 주 5회, 주 3회 월수금, 주 2회에서 화목 치료를 하고 있고, 주치의들의 판단에 의해서 납병동으로 지정을 해주시면 와서 지금 치료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이렇게 말씀은 이제 6개월 이내의 환자인가요? 아니면 발병 후 6개월 이내 환자인가요? 아니면 또 다른 기간이 있을까요? 발병 이내의 분들이 오실 수 있고요. 저희는 회복기인데 조금 회복기 분들은 발병하고 6개월 이내의 분들을 얘기해서 6개월 이내의 분들이 치료를 입원해서 하시고요. 그러고 나서 2년이 안 넘으신 분들은 납병동으로 와서 6개월 정도 기본으로 치료를 하실 수는 있어요. 근데 이제 주치의 판단의 하에 이게 다 진행이 되는 부분이고, 조금 연장이 되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그것도 주치의 판단 하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. 어쨌든 발병 후 2년 이내, 최대 2년 이내까지가 납병원 이용하실 때 도움이 될 것 같고, 무조건 이제 모든 경우 다 가겠지만 주치의 선생님의 결정이 있어야 된다, 의뢰가 있어야 된다, 이 말씀이시군요. 그러면 이제 이런 환자분들이 납병원에 참 도움이 될 것 같다. 이분은 납병원에 꼭 오시면 그냥 퇴원해서 집에 가지 마시고 납병원 꼭 오시면 좋겠다. 내지는 너무 병원만 있지 말고 이제 퇴원을 해서 또 이렇게 납병원 이용을 해보시라. 뭐 이런 경우가 있을 텐데요. 어떤 환자분들이 오면 납병원 이용하는 게 좋을까요? 저희는 우선 일상생활로 복귀를 준비하시는 분들, 사회로 복귀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오시면 제일 좋고요. 우선 납병동이기 때문에 집에서 아침에 왔다가 치료가 다 끝나고 나면 저녁 때 퇴원해서 집으로 가실 수가 있거든요. 그러니까 보호자 도움을 받든 아니면 스스로 내원을 하실 수 있는 어느 정도 기능은 되셔야 되는 거 있고,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스스로 판단하기는 어려우실 거예요. 그래서 주치와 직접 상의하고 판단하시고 충분히 생각하신 다음에 이제 납병동 오시면 장점이 너무 많아요. 우선은 집에서 편하게 왔다 갔다 하실 수 있고요. 집에서 오다가 보면 주변 환경 같은 거에도 인지 자극도 될 수 있고, 마비가 있으신 분들은 보도블럭 같은 거는 평탄한 길을 걷는 거랑 또 다르거든요. 납병동에 오는 과정 중에도 그런 과정들도 되게 재활에 도움이 많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집에 퇴원하셔서 집에 돌아가실 때 이제 그런 분들은 납병원 이용하는 것을 첫 번째로 고려해 보시는 게 필요하다. 적어도 이렇게 독립적으로 보행이 가능하든 아니면 보호자 동행해서 보행이 가능하든 이분들이면 납병원 이용을 생각해 볼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죠? 네, 맞습니다. 네, 감사드립니다. 그러면 이제 혹시 선생님께서 병원에 계시면서 좀 기억에 남는 이런 환자들이 있다면 어떤 분들이 있을까요? 제가 우선 기억에 남는 분은 너무 많지만 그 중에서도 운동선수였던 분이 있으셨어요. 근데 이제 마비가 오다 보니까 아예 혼자서 독립적으로 보행 자체가 안 되셨고, 이분이 척수 환자분이셨거든요. 하반신 마비가 오다 보니까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다 생각하셨어요. 근데
이게 차츰차츰 정서적으로 안정적으로 돼가면서 본인이 할 일을 스스로 찾으시더라고요. 그러면서 지금은 장애인 럭비단에서 선수로도 활동하고 계시고 본인 스스로 일도 하고 계세요. 뭐 사업적인 부분인데 직접 일도 하고 계시고 사회로 장애가 남았지만 사회로 복귀를 하셨거든요. 그래서 그분이 굉장히 기억에 남고 또 한 분은 제가 납병동에 와서 뵌 분인데 이분은 내과적 질환이 있어가지고 치료 시기를 놓치셨어요. 그래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고 이미 회복기가 지난 다음에 오셨는데 오셔서 또 재활을 열심히 본인이 하신 것도 있지만 재활을 하면서 일주일 안에 정말 눈에 띄게 자세부터가 잡혔고 걷는 보행 능력이 좀 좋아졌고 언어 부분에서도 좀 문제가 있으셨는데 아직 언어적인 부분 좀 천천히 풀리긴 하겠지만 그래도 우선은 처음 오셨을 때보다 정말 급격하게 많이 좋아지셨거든요. 이분이 조금 더 납병동을 일찍 하셨다면 조금 더 좋은 기능이 향상이 보였을 건데 좀 안타깝긴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많은 변화를 보이셨고 본인도 그것 때문에 되게 긍정적으로 자가 운동도 집에 가서 열심히 하시고 그런 부분이 또 좋았고 우리 뇌졸람님 뇌졸람님은 처음 오시던 날에는 납병동을 이렇게 두리번 살피시고 되게 말수도 없으셔가지고 아 조용한 분이시구나 했는데 갑자기 두 번째 오셔가지고 유튜브를 찍겠다면서 유튜브를 찍어서 영상을 올려주시고 저희한테 이렇게 인터뷰도 요청하시고 근데 이런 분들의 제가 느끼는 공통점은 자기 주어진 상황에 안주하는 게 아니고요. 자기가 장애가 남던 아니던 여기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일들을 계속 찾아 나가시는 것 같아요. 가장 주된 게 능동적인 거, 뭔가 할 일을 계속 찾으시고 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면 저희도 옆에서 되게 뿌듯하고 그 분들을 볼 때 동기부여도 되고 다른 참여자 환자분들한테도 굉장히 많이 자극이 될 것 같아서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. 한 3명 정도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첫 번째는 이제 첫 번째 아니고 두 번째 말씀하셨던 분인데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분이 대기 맞는 것보다는 납병원을 좀 이용하시면 기저질환 관리도 하면서 재활의 도움을 충분히 받겠다 이 말씀인 것 같아요, 그죠? 예, 그 부분도 있기도 하고요. 그분은 발병하시고 내과적으로 다른 문제가 생기셨어요. 그래서 재활을 진행할 수가 없는 상태여서 내과 치료를 다 끝내고 재활병원으로 이제 납병동 저희 병원 오셨던 건데 조금 회복기 시기를 놓치셨더라도 그 시기가 지나고도 기능의 향상은 오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계속 조금 오늘보다 내일이 좀 더 낫게 조금씩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일 수 있는 게 굉장히 그 부분에서 기억이 남고 감사했어요. 어쨌든 이제 회복기라는 어떤 이론적인 시기가 지나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계속 꾸준히 하면 결국에는 좀 더 좋아질 수 있다라는 사례를 설명해 주신 것 같고 또 아까 그 척수 손상 환자분이었나요? 네. 또 그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 납병원을 이용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갑자기 달라진 어떤 장애 때문에 나는 굉장히 많이 달라졌는데 환경은 달라지지 않았거든요. 근데 이게 뭔가 다른 거죠. 마치 섬에 떨어진 느낌? 섬에 떨어진 느낌인데 이 납병원 같이 이런 곳이 나를 좀 지지해주고 지원해주니까 내가 섬에 떨어져 있지만 뭔가 끊임없이 지원받는다. 그래서 뭔가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데도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. 사실 유튜브 제가 찍겠다고 첫 번째 영상 올리고도 너무 스트레스 받았어요. 근데 이렇게 납병원 선생님이나 또 재활병동의 여러 선생님들께서 좀 같이 협력해 주시니까 용기도 생기고 좀 뭐 훨씬 더 정서적 지지도 되고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런 측면에서 저도 좀 말씀 중에 굉장히 좀 공감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냥 마지막으로 그 납병원을 이용하실 분들, 잠재적으로 앞으로 이용하실 환자분이나 또 가족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우선 뇌질환이 있으신 분들의 대부분이 기저질환이 있던 분이시거든요. 혈압이 대부분으로 있으셨고 이런 분들은 기저질환, 뭐 혈압이나 당뇨, 고지혈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의사와 상의해서 진료를 보시고 투약을 임의로 끊지 마시고 충분히 상의해서 그런 부분을 결정해서 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. 오시는 분들 중에 임의로 투약을 끊고 그러고 나서 뇌졸중이 발병해서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에서 자가 혈압기 혹은 혈당기 같은 거 구매하실 수 있으니까 꾸준하게 관리하시고 병원에 진료 보시면서 관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가
척수질환 같은 경우는 좀 갑작스럽게 생기는 경우가 많거든요. 그래서 대부분의 분들이 신체 변화가 급격하게 오다 보니까 그거를 받아들이는 걸 굉장히 힘들어 하세요. 근데 힘드실 수밖에 없는 부분인 거는 인정하고, 그래도 그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좀 더 할 수 있는지, 하루하루 뭔가를 하나씩 해내는 그런 성취감을 좀 맛보셨으면 좋겠고, 그러다 보면은 처음보다는 충분히 좋아질 수 있거든요. 그 장애가 안 남을 수는 없겠지만 그 장애가 남는 경우에도 거기서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좀 능동적으로 찾으셨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가족분들도 처음에 뭐 급성기 병원에 있을 때는 가족분들의 전적인 도움이 필요할 수밖에 없긴 하거든요. 근데 이제 회복기로 오면서 점점 재활 치료를 하면서는 사소한 거에서부터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요. 뭐 예를 들어 식판에 반찬 뚜껑을 연다든지, 숟가락질을 한다든지, 반찬을 집는다든지, 옷을 입을 때 팔을 끼우고 단추를 채우는 거. 근데 쉽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. 마비 정도에 따라서. 그래도 하나씩 하나씩 해내다 보면 다른 것들을 또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충분히 해주셨으면 좋겠고, 저도 솔직히 저희 아버지가 뇌졸중 환자분이셨거든요. 근데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에도 되게 힘든 상황에서 노력을 많이 하셨어요. 그리고 의학적으로 조금 안 되는 기능의 회복이 되지 않는 상태였는데 그래도 조금씩 더 낫게 회복이 되셨거든요. 장애가 안 남는다고 장담은 못하지만 거기서 조금 더 나은 기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, 가족분들도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렇군요. 아까 이제 우리가 사실 뇌졸중이나 이런 병들은 그 뇌졸중을 유발시킨 당뇨라든지 혈압이라든지 뭐 고지혈 이런 병들의 관리가 참 중요한데, 말씀처럼 이걸 끊는 환자들이 있었단 말이죠. 네. 아, 의외로 그래서- 많으세요. 아. 의외로 임의로 이제 예, 나 예. 혈압 괜찮구나 하고 끊으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 부분은 정말 독단적으로 하실 건 아니고 의사와 충분히 상의하시고 또 다른 검사를 통해서도 또 혈압이 일정하게 유지되는지 일시적으로 낮았는지도 알 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의학적으로 꼭 도움을 받아서 그 견해에 따라서 중단을 하셨으면 합니다. 또 사실 이제 지금부터 고지혈증 약을 좀 먹고 있는 것 같긴 한데, 병원에 처방되는 약을 이렇게 왜 내가 먹거나 안 먹거나 똑같은 느낌이라서 끊어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 드는데, 처방된 약은 꼭 드셔라. 네. 그게 그리고 주기적으로 검사를 하실 거니까요. 예, 그 예. 검사에서 다 수치 같은 게 확인이 되고, 막 혈압 같은 것도 뭐 일시적으로 낮았다. 그러면 병원에서 할 수 있는 검사들이 있어요. 그거는 의사 선생님하고 직접 상의해서 그런 건 진행하시면 되니까 임의로 끊지는 않으셨으면 꼭 좋겠어요. 임의로 끊지 말고 처방대로 꼭 지켜달라. 네.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이제 가족분들에게 오전하는 거, 또 스스로 환자가 할 수 있는 거는 해내고, 네. 또 뭐랄까요? 좀 못하더라도 스스로 독립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가족들이 격려하고 지지해달라 이런 말씀이신 거죠? 그렇죠. 옆에 네. 가족이 있다는 거에 굉장한 지지 체계거든요. 근데 그 안에서 조금 더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주고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런 지지체계가 있다는 것 자체가 되게 행운이고 행복이기 때문에 가족분들도 오랜 이제 병간호 하다 보면 좀 지치고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, 그냥 그분들에게 하나씩 하나씩 할 수 있는 거리들을 찾아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. 그렇네요. 아까 말씀도 또 환자분들이 자기 병을 받아들인, 사실 이제 자기 병을 받아들여야 내가 스스로 하겠다는 의지가 생길 텐데, 자기 병이 받아들이지 않는 분들은 오히려 가족들이 도움을 거부한다는 느낌. 독립적으로 먼저 가족이 해줄 수 있는 건 안 해주면 도움을 거부한다. 가족들이 나를 멀리하거나 이런 느낌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이런 살짝 느낌 들어요. 그래서 우선적으로 자기 병을 우선 환자가 스스로가 좀 받아들이는 어떤 자세가 적극적으로 좀 필요하겠다. 우선 주체는 본인 스스로일 수밖에 없어요. 옆에 있는 분들은 도와주고 지지해주고 함께 가주는 거지, 본인이 스스로 해야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아무리 옆에서 도와주고 격려해줘도 나아갈 수는 없거든요.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그 마음을 다잡는 시간도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. 그런 맥락에서 납병원 이용하면 내가 물론 수술해 나가는데 사람인지라 다른 사람들한테 격려와 지시 또 공유되는 것들, 그런 것들이 독립적으로 해 나가는데 상당히 좀 힘을 얻는 것 같습니다. 네. 어쨌든 오늘 말씀 참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. 지금까지 뇌졸남이었습니다.
today's gonna be a good day. Wake up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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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oday's gonna be a good day. Wake up.